안녕하세요. 모두의 RPA 모알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KTX 취소표가 나왔을 때 자동으로 예매를 클릭하는 흐름을 만들었고, 실제 추석 승차권 취소표 예매에 성공했던 경험을 공유해 드렸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특정 시간대 취소표만 노리는 방법, 추가 팝업 처리 방법, 결제 자동화 방법을 알려드려서 취소표를 완전히 자동으로 예매하실 수 있도록 노하우를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 영상을 처음 보신 분은 채널에 들어오셔서 이전 영상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혹시 많이 급하신 분은 꼭 필요한 영상만 모아서 만든 재생 목록을 봐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내용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말씀드린 순서대로 제 노하우를 알려드릴 건데요. 먼저 이전 실습에서 저장했던 흐름을 열고 코레일 사이트도 세팅을 해주셔야 합니다. 첫 번째로 알려드릴 부분은 특정 시간대만 노리는 방법인데요. 명절 승차권이 아닌 경우에는 이렇게 넓은 시간대의 취소표보다는 특정 시간대에 취소표가 필요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방법을 알아냈고, 그 중에서 제가 직접 말하는 가장 쉬운 방법을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하실 부분은 조회 조건에서 원하는 시간을 지정하는 부분입니다. 저는 8시로 지정했고요. 조회를 해보시면 지정한 시간부터 조회가 되는데요. 이 상태에서 페이지를 내리지 않고 창 사이즈를 원하는 시간대까지만 나오도록 조정한 다음 흐름에서 페이지를 내리는 부분을 비활성화 해주시면 끝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조회를 다시 눌러도 원하는 시간대까지만 화면에 나타나고 저희는 이미지 인식을 통해서 예매를 누르기 때문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정말 심플한 방법이라서 제가 알아내고도 어이가 좀 없었는데요. 특정 시간대 열차만 필요하실 때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추가 팝업 처리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든 경우에 그런 건 아니지만 예매를 클릭했을 때 추가 팝업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확인한 유형은 일단 두 가지인데요. 차량 유형이 KTX 산천 또는 청룡일 때 추가 팝업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었고, 이렇게 팝업이 하나만 뜨는 경우와 금액에 관한 창이 뜨고 나서 이전과 동일한 팝업이 뜨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예매 버튼을 클릭하는 방법과 동일하게 이미지 인식 처리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일단 필요한 이미지 캡처를 해주겠습니다. 이때는 로그인을 풀고 해주시는 게 편하고요. 팝업을 발생시킨 다음 버튼을 캡처해 주겠습니다. 나머지 금액 관련 버튼도 캡처를 해줬고요. 이제 이미지 인식 작업을 넣어주면 되는데 팝업 메시지는 예매 버튼을 클릭했을 때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매 버튼 클릭 다음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일단 두 가지 케이스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팝업의 버튼을 지정해줬고요. 클릭 부분도 넣어주겠습니다. 그럼 예매를 클릭하고 나서 혹시 팝업이 나타나는 경우에 팝업을 처리할 수 있게 되었고요. 추가한 부분을 복사해서 다시 붙여넣기 해준 다음
두 개의 팝업 중에는 금액 관련 팝업이 먼저 나타나기 때문에 위쪽에 있는 이미지 인식 처리 부분에 타겟 이미지를 금액 관련 버튼으로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제 그럼 두 가지 유형의 추가 팝업을 처리할 수 있게 되었고요.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테스트를 위해서 기존의 이미지 인식 방식으로 버튼을 클릭하던 부분은 비활성화 해주고요. 링크 클릭 작업을 통해서 클릭했을 때 팝업이 나타나는 예매 버튼을 클릭하도록 수정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실행을 해보면 조회를 하고 예매를 누른 다음 두 가지 팝업을 잘 처리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노선에 따라서는 또 다른 팝업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같은 방법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고 혹시 처리가 안 되는 팝업을 만나신다면 댓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테스트를 위해서 수정했던 부분은 다시 복구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결제 처리를 해보겠습니다. 다시 코레일에 로그인을 해주신 다음 환불 수수료가 나가지 않도록 미래 날짜의 승차권을 조회하신 다음에 예매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클릭을 하면 또 메시지가 팝업 되는데요. 좀 전에 처리했던 팝업과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고 마침 미리 캡처해 놓은 버튼과 동일한 버튼이 나타나기 때문에 위에 있는 작업을 복사해 오겠습니다. 제가 미리 테스트를 해봤더니 같은 유형의 팝업이 3번까지 뜨는 걸 봤기 때문에 세 번 복사를 해주겠습니다. 이제 그럼 결제하기를 누를 수 있게 되었는데요. 흐름이 길어지면서 가독성이 좀 떨어지게 되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설명 작업을 추가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설명 작업을 추가한 다음 결제하기 클릭이라고 설명을 붙였고요. 그 아래에 결제하기 버튼을 누를 수 있도록 링크 클릭 작업을 추가하겠습니다. 네, 그럼 결제하기 버튼을 누를 수 있는 흐름이 되었고요. 그 다음 결제 페이지로 가보면 여러 가지 결제 방법이 나오는데 이 중에서 RPA가 쉽게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신용카드 결제라서 이 부분도 설명을 먼저 넣은 다음 링크 클릭 작업으로 클릭하도록 설정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결제 정보를 입력할 수 있게 되었고요. 브라우저 관련 작업으로 결제 정보를 완성해 보겠습니다.
결제 정보 부분을 보시면 텍스트 박스가 많기 때문에 가장 먼저 텍스트 박스에 정보를 입력하는 작업을 추가할 건데요. 이때 사용하는 작업은 웹페이지의 텍스트 필드 채우기 작업이고요. 추가를 해서 일단 신용카드 맨 앞자리 부분을 채우는 작업을 보여드리겠습니다. UI를 지정하고요. 텍스트 네 자리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다른 텍스트 박스도 동일하기 때문에 제가 보여드리는 건 생략하고요. 유효기간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유효기간 부분은 드롭박스 형태로 되어 있고, 드롭박스에 값을 입력할 때 사용하는 작업은 드롭다운 목록 값 설정입니다. 추가를 하고 유효기간에 월 부분을 선택하고 이름을 사용하여 옵션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 아래에는 카드 유효기간 중 월에 해당하는 값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 옆에 연도 부분도 동일하고요. 이제 아래쪽에 숨어있는 동의 부분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웹페이지의 체크박스를 체크할 때 사용하는 작업은 확인란 상태 설정입니다. 추가를 하면 설정창이 나오고 웹페이지의 체크박스를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상태는 선택됨으로 유지해 주시면 되고요. 저장을 해주겠습니다. 그럼 동의 부분에 체크가 될 거고요. 발권하기 부분은 링크 클릭 작업을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발권하기를 눌러보면 아래쪽에 또 버튼이 나오는데요. 마찬가지로 링크 클릭을 적용해 주시면 되고요. 클릭을 해보면 또 메시지가 나와서 위에 사용했던 부분을 복사해 줬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자동으로 결제까지 하는 흐름이 만들어졌고요. 이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그럼 실행을 해서 테스트를 해보고 마무리할 건데요. 다시 승차권 조회 페이지로 세팅을 해주신 다음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실행을 하면 조회를 하고 예매를 클릭한 다음 메시지 팝업을 처리해주고 나서 결제 정보를 자동으로 입력하고요. 발권까지 성공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KTX 취소표 예매 관련 3가지 노하우를 공유해 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어서 필요한 KTX 열차를 꼭 타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SRT 취소표 예매를 다뤄보려고 하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그럼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